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전초전으로 불리던 이번 보궐선거에서 결과는 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패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여당의 완패, 민심의 경고다. 서울 강서구는 이미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3명 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김태우 후보의 열세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습니다만 하지만 56대 39, 무려 17%포인트 차이. 저도 너무 큰 차이로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때는 39%밖에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한 11% 가까운 민심은 왜 등을 돌렸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줬던 그 민심이 1년 4개월 만에 등을 돌린 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1명 뽑는 선거였습니다만 앞으로 미칠 정치적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먼저 이걸 진 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이긴 팀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 팀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글쎄요, 이제 일단 유권자의 따끔한 질책 그리고 경고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죠, 뭐. 근데 사실 이제 패자는 유공무원이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대개 이제 패배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 조건과 상황 그리고 내부의 대응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됐을 때 참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외부적인 어떤 조건 같은 경우는 이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귀책 사유가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재가 많았었는데요. 홍범도 논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민생보다 이념 부분에 너무 좀 치중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교롭게도 장관 청문회가 같이 열렸어요. 장관 청문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고 그런 것들 역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야당의 텃밭이잖아요. 역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그 세 후보, 그 민주당 후보가 세 분이 당선됐는데 그분들이 얻은 득표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를 따지면 약 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 이건 외부적인 상황이고요. 내부적인 저희들의 대응 잘못도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내부 잘못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선거는 한 100m 정도 뒤에서 우리가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200m 경주라면 저희가 한 100m 정도 뒤에서 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가 초반에 한 10%포인트 정도 지는 걸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던 걸로. 결과. 예. 그래서 100m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100m쯤 뒤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17%포인트로 진 거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결국은 선거 전략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됐을 때 그 사면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도 또 출마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건 제 판단이고 근데 네. 어쨌든 저는 당인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공익제보자로서 그 사람이 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공무상의 비밀 누설죄보다는 그 사람이 그것을 폭로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건 사면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에서 그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원으로서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후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 선거 전략의 실패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그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쌍팔년도식 선거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직 동원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빨간 잠바를 입고 거기를 막 돌아다닐 때 과연 강서구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이냐. 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설쳐대. 그래서 뭐 재래시장에 가서 밥을 먹으라든가 아니면 무슨 향후에 가서 아는 사람을 연락을 하라든가. 다 옛날식 선거 방식. 다 옛날식 선거 방식이잖아요. 그게 그 과연 이게 말이죠.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먹힙니다. 가서 할매 뭐 좀 찍어 주이소 뭐 이런다든가 아줌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좀 뭔가 표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수 있지만 수도권 다르죠. 아, 그래요? 수도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지도부의 어떤 그 선거 방식이 좀 너무 과거 지향 지역이지 않았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과로서 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사실 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전 투표율이 22.64%. 이게 역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통틀어서 제일 높았대요. 사전 선거가 22% 넘는 때가 없었대요. 그냥 구청장 보궐선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네, 투표는 어제 오후 8시에 마감돼서 오후 10시가 넘어서 이 첫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좀 압도하면서 우위를 점했는데요. 결국 개표 1시간 만에 개표율이 60%를 넘으면서 당선이 유력해졌고요. 승패는 사실 사전 투표에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지난 6일에서 7일에 치러진 이 사전 투표의 투표율 22.64%였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사전 투표함에서부터 민주당의 몰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특히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인 40대에서 50대가 진 후보에게 대거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전 투표율 나오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분석이 좀 달랐어요. 국민의힘은 아이 그냥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죠라고 이제 의미를 축소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바로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사전 투표율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여야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사전 투표율이 높을 때는요. 이거는 현 정부에 대한 분노표의 성향이 강해요. 어허. 이게 사전 투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민 상태를 보시면 이거 투표라는 게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큰 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면 투표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의 정부든 이 정부의 실정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은요 가다가도요 나 투표해야겠어 어허. 못 참는 거예요. 어허. 내일 모레도 못 참겠어. 당장 아무데나 가서 투표하겠어. 이게 사전 투표의 성향이거든요. 반드시 할 얘기는 하고 가겠다. 하겠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다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적인 성향이 응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집권 땅일 때 사전 투표 높으면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투표 성향들이 많이 바뀌는 게 처음에는 사전 투표가 많으면 뭐 진보당에 유리하고 뭐 보수당에 불리하다라고 하지만 투표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또 불리하다 이런 원칙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 투표 성향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예. 많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말을 안 듣거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면 투표로서 표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강서구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전투표는 분노투표, 응징투표의 성향 때문에 많이 높게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또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전 투표가 높으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권당에 불만이 많거나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은 사전 투표 때 한다라는 새로운 분석도 하셨습니다. 자, 당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표 결과가 확인되자 여야 분위기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경 후보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반응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사실 대거 나서서 총력전을 벌인 좀 독특한 선거였죠. 예. 문재인 정부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후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김태우 후보의 대결로 사실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이 둘 중에 민심이 좀 어디로 쏠릴지 엿볼 수 있는 총선의 전초전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예.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책임론이 지금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허.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가 아침에 열렸거든요. 예. 이후에 김기현 대표는 좀 글을 또 남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강세 지역 한 곳에서 치른 구청장 선거 결과인 만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민심의 좀 온도차를 확인을 한 만큼 당장 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일단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여권 전반에 대한 쇄신에 시동을 걸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선거 패배 뒤에 첫 최고위가 아마 9시부터인가요? 9시 반부터인가요? 지금 아마 곧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누군가 뭐 비대위 이런 단어를 꺼낸다면 아마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줬던 그 민심인데요. 요 빠진 부분, 이 부분은 당 지도부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격차를 줄이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선거고 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출발부터 알고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라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였는데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격차가 늘어났을까? 예. 어떤 전략이 잘못됐던 것일까? 그것은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대통령실이 직접적인 선거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대통령의 지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본 것인가? 왜 이 선거에 그 당 지도부 전체가 들어가서 마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패배하고 나서 사실 자기 비판은 냉정할수록 좋거든요. 예. 치열할수록 좋고. 자, 조선일보 3면에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통 부재였고 여당은 전략이 부재였다. 그동안 이념이 부각된 국정 메시지가 국민에게 와닿지 않았다.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생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쇄신해야 될 때 이번에는 전초전이지만 정작 중요한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쇄신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날개를 달았다 이런 분석이 왜냐하면 구속영장 기각됐고 지금 또 이제 선거에서 승리했고 자 이러면 민주당 체제는 공고히 되는 건가요? 이재명 체제가? 이미 뭐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부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 당 안에 있던 갈등들은 어느 정도 뭐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강서구청에서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이게 통했다라는 것은 이제 대여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 안쪽으로는 지금 현재 1년 5개월 이상을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들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의 수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영장을 통해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지금 비명계라든지 비판했던 부분들이 쑥 들어가서 모든 그 어떤 당내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비판론은 이제 안 나올 거다. 드는 것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월 9일날 강서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큰 벽을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넘자라는 것은 당내에 어떤 가결파라든지 반대파에 대해서 안고 가 있다는 포용 화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영장 기각으로 이미 당내에서 이재명 체제는 공고해졌다. 하지만 이제 강서구청에서의 압승의 의미는 이렇게 봐야죠.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무슨 25개 중에 한 개 구에서 정권 심판론이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안 먹힐 것이다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그게 안 먹힌 게 아니라 아주 잘 먹혔죠. 그건 뭐냐면 지금 강서구민들의 어떤 이 투표의 결과가 결국에는 50만 유권자의 결과가 아니라 전체 수도권의 민심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걸 교도보로 해서 쭉 당을 안정시키고 대여투쟁을 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할 때 민주당은 호재를 만난 것인데 용산에 고맙긴 합니다. 용산에서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판을 키운 거는 맞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불쌍합니다. 본인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정작 선거의 결과는 나섰을 때 용산은 입을 다물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이걸 비대위를 하냐 마냐라는 이런 식이니 얼마나 참담하겠냐라는 예. 차원에서는 좀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 저는 대통령실, 용산이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국정쇄신의 방향 부분들은 분명히 내세워야만 이번에 강서구청의 어떤 참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마냥 즐거워할 때인가라는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부에선 오히려 이번 승리가 내년 총선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기는 당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가지고 오히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그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 체제로 그냥 공고히 해가지고 가면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오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오히려 악재를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과연 이번 승리가 민주당에게 독일까요, 약일까요? 저는 그 이원욱 의원의 분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것들이 언제든지 그 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승리에 자만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실수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그리고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허.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이 분명히 어떤 특수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한 곳에 불과하지만 이것에서 드러난 어떤 표심이라든가 유권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엄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왜 이렇게 대패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저희는 반드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비판론이 사그러들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과연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그 유일 체제로 전일 체제로 가는 것들이 과연 민주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예. 그다음에 이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지금이야 뭐 통합을 얘기하지만 잠시 뒤에 이제 공천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그 쉽게 얘기하면 수박들을 솎아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어허. 그리고 외상값을 받겠다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통합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안 그건 믿으세요? 그냥 말이 그런 거죠. 저는 그냥 말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고 당장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얘기한 것이지만 과연 공천 때 그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줄까? 저는 거의 90% 이상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분석이거든요. 사실 이런 분석은 많은 평론가들도 하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옵니다만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나 다음에 공천 받을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공천을 줄 듯 말 듯 차라리 지금 안 준다고 하면 나가서 당이라도 새로 차려서 분당해서 뭔가 우리라도 한번 해볼 텐데 그건 못하게 하고 내년 1월, 2월 가서 갑자기 공천 파동 일으키면 그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정치를 1차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아하. 정치는 고차방 정식입니다. 예. 여러 가지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는 것이고 정치의 시청자는 국민이에요. 관전 포인트를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의 당내의 싸움으로 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현욱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우려가 현실이 된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약이죠. 이런 차원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시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화합하겠다고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하시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공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압승에서 우리 민주당의 숙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국민의 민심이 무섭구나 라는 것은 여당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야당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한 번에 이렇게 철퇴를 맞는구나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공천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첫 번째 숙제는 혁신입니다. 정권 심판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뭘 보여야 되냐. 정권 심판을 맡길 수 있을 만한 당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국민이 만족할 만한 혁신이 가동이 돼야 된다. 예. 그 안에서는 분명히 모두를 포용하는 혁신이 있을 것이고 공천과 그다음에 선거 개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월, 2월에 지금 반대파를 쳐낸다. 그러면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2달 만에 그러면 내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총선 필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내년 총선 전에 절대 공천 파동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